페이지 예, 6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인권관계를 통과하는 총책임자는 물론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지만은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아일랜드 대통령은 메리 로빈슨 이런 분이 돼 있고 지금은 남아연방 분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인권과 관련된 가장 중심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스페셜 특별 절차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포함한 8개 나라가 특별한 대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2003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시작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그 문제에 기권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아주 외교적으로 보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걸 우리 외교부가 과거에 했었던 거죠. 물론 이종석이가 했지만은 이런 우리 외교부의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 윤여인 사장님이 하벨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거기 참여한 50몇 개국한테 다 보냈고 그것이 2003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됐던 거예요. 2004년에 비틴 문다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스페셜 라포터가 지금 돼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리포트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국가별 그 다음에 이 서브젝트별로 주제별로 33개의 스페셜 라포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나 중국의 그 탈북자 문제나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인권사회에 누구든지 일반 시민들이 진정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 그 단체 NGO들이 많이 할 일인데 계속해서 편지 보내는 거예요. 북한 탈북자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결의가 되고 지금은 격을 높여서 유엔 총회 결의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 거기에서도 지난번 그 인도네시아의 다루스만이 보고서에서 탈북자 문제를 중국이라도 특정하지 않고 북한과 인접한 나라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중국이 들어간 5개 주요 그 협약에 내셔널 리포트를 내는데 UPR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UPR이라는 것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 국가가 어느 적에 관련 없이 4년에 한 번씩 자기 국가의 그 인권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2009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북한의 경우는 작년에 했고 저희들 NGO도 가가지고 북한의 여성의 문제, 아동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카운터 리포트를 냈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UPR에 2009년에 했는데 2013년에 또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엔 총회와 안전비사 보장이사회도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보다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많이 했었는데 이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다피의 관계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중국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중국한테를 우리가 공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RCC 협약,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헤이그에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드가 있고 거기 송양현 그 판사가 재판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소하는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무총장과 인권 최고대표도 이 문제를 더 열심히 하도록 특히 코피 아난 때 인권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이 됐으니까 반기문 총장이 유엔의 주요 기관에 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권 문제도 주요한 의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은
국제연맹 시대부터 시작한 게 ILO죠. ILO가 노동관계만 있는 것처럼 아동이든지 여성이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인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LO든지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EU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인권 대화를 하는 나라 20개 나라. 그 나라가 탈북자 문제를 중국하고 얘기할 때 자꾸 제기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산 사람 만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국 정부한테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햇볕 정치가 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 정권이 싫어하고 따라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나와도 그거 모르는 척하고 이런 굉장히 그 기본적인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외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한테 이런 문제를 잘 안 하고 그냥 중국의 은혜에 액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되냐? 국제 언론에서 크게 다뤄질 때는 그걸 풀어줘요. 그래서 독일 대사관, 스페인 대사관 들어가면 언론이 크게 하니까 슬슬 해서 제3국으로 추방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만약에 깜깜한 데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깜깜한 데에서 잡혀서 북한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있겠지만은 중국한테 그러한 문제를 중국의 은혜에만 우리가 애걸하는 그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게 심화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 법벌씨 얘기하는 것처럼 핀란다이제이션, 핀란드화가 우리가 중국이 이게 어긋나는 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중국한테 보복받으면 어떻게 중국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걸 핀란드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소비에트 러시아 옆에 핀란드가 있을 때 소련의 이익에 어긋난 일은 절대 핀란드가 하질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그 지도자들은 모스크바에서 결정했어요. 그 사태를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그런 사태를 만들어야 될 거냐. 핀란드화를 막기 위해서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신강성의 누구, 위글족, 뭐 티벳의 그 문제 얘기한 게 이거는 탈북자 우리 당사자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조용한 외교가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잘못됐다. 그건 개인들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되는 경우에 중국이 속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문제가 아니냐. 그만큼 저는 이 문제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당시 외교 실무자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북경올림픽이 끝나고 2008년 8월 25일 날 푸진타오 왔을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합의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동관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푸진타오 주석한테 재정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푸진타오는 그거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절대 얘기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록으로서 그 남겼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상화하는 중요한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올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유니버설리티라고 얘기하죠. 유니버설한 밸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국경과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태어나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 햇볕 정치한지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 이걸 다른 안건과 맞바꿀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 유니버설 밸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갖는 의의는 뭐가 있느냐?
그게